2024년 6월 8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6월 7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드릴 텐데요. 이날 발표된 5월달 미국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27만 2천 명 발표됐습니다. 5월달 실업률은요, 4월달에 3.9였고 5월달 실업률 예상치도 3.9였습니다만 4.0으로 실업률은 상승했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들은 미국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잘 나왔네. 미국 고용 좋네. 그러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고 있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네 라는 어떤 실망감 때문에 6월 7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우지수가 0.22%, S&P 500이 0.11%, 나스닥이 0.23% 하락했고요. 금리 인하 작별 경고에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락해봤자 1%도 안 되는 하락이었고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지만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큼 하락한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하다 보니 이 정도는 그냥 아름다운 조정 정도로 생각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이날 발표된 5월달 미국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 제가 이 고용지표에 대해서 오늘 집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가들은 미국 고용이 좋으면 미국 경제가 좋은 거다라는 논리를 이야기하지만 미쓰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죠.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진짜 미국의 기준금리가 멀어지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달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집중력과 기억력입니다. 그런데 기억력은요, 반복하면은 가능하거든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금리를 동결했고요. 금리를 동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음번 금리 변경이 금리 인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에서는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5월 1일, 그러니까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그 날에는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고개를 갸우뚱한 거죠. 가만히 있어봐. 다음번 금리 변경이 금리 인상은 아니다라는 말은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다가 하룻밤 지나고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생각해 봤더니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했네. 그럼 인하하겠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분출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5월 1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고용이 부진하면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틀 뒤, 그러니까 5월 3일 금요일 날 발표된 4월 달 미국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월가 예상치는 24만 명이었었는데 고작 17만 5천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요, 3월 달에 3.8이었는데 4월 달에 3.9로 실업률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거야? 어쩌죠? 하고 증시가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시장은 이제 고용지표가 부진하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겠구나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17만 5천 건밖에 발표되지 않은 이날 뉴욕 증시는 1% 넘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저거 대선 앞두고 저거
연준이랑 막 짜고 치네 막 그냥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할 거라는 걸 알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약간 음모론 비스무리한 말까지 돌아섰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5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그 연합뉴스에서 내놓은 시황을 봤더니 시장 예상치가 19만 명이라고 해요. 아니죠. 19만 명 아니었습니다. 시장 예상은요 17만 5천 명이었었어요. 그게 제가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 날 여러분들께 얘네들이 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이렇게 낮게 잡았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17만 5천 건이라는 수치는요 상당히 부진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은요 막 30만 건, 24만 건 그렇게 놀던 애가 갑자기 17만 건으로 뚝 떨어진 거는 이건 미국 고용이 부진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거기에다가 5월달 실업률도 4.0으로 상승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요. 3.8에서 3.9 그리고 4.0으로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한 달 한 달 지나갈 때마다 실업률이 0.1%, 0.1%씩 상승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얘네가 17만 5천 건을 예상치로 잡았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17만 5천 건이라는 수치는 상당히 부진한 위치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정도로 수치가 나와준다면 시장은 미국 고용이 부진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미국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상치가 17만 5천 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과 똑같은 수준의 고용지표가 나왔으니까 아마 금리 인하 우리가 예상하는 그때 할 것이다. 그렇게 그림을 몰아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었잖아요, 제가. 근데 시장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27만 2천 건이 발표가 됐고요. 대신 실업률은 0.1% 상승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제가 종종 여러분들께 종종이 아니죠. 졸라 자주 하죠. 미쓰리 머릿속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모는 종이처럼 쫙 그려져 있는데 길게는 뭐 18개월, 19개월 전부터 짧은 경제 지표는 뭐 11개월, 12개월 전부터 미국은 이미 경제 지표가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면서 미쓰리는 미국 경제가 지금 좋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연착륙이니 골디락스니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경제 지표들은 그렇게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고용 지표는 계속 잘 나왔거든요. 그러자 미국 내에서는 마치 고용이 모든 경제 지표를 다 전부 반영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고용이 좋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포장을 했었었죠. 근데 이미 주식시장에서는요. 시장 참여자들은 작년 11월 달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지금까지 증시를 쭉 상승시키면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다른 경제지표도 부진한 상태에서 고용지표까지 확실하게 부진하면 이건 미국의 경기 둔화야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소비자 물가지표는 지금 다시 반등하는 추세로 있었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경제지표는 모두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좋아서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 제가 만약에 취준생인데 나 LG 갈 거야.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직장 좋게 다 근무하고 용돈 팍팍 줘가면서 야 너는 열심히 공부나 해서 빨리 네가 가고 싶은 LG나 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면은 좋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밥상머리에서 아빠가 경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구조조정 될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엄마도 그런 얘기하면은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느냐. 그럼 그런 불안감이 엄습하면 LG 말고 일단은 눈높이를 좀 낮춰서 일단 취업을 해봐야겠다.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경제가 좋고 진짜 고용이 좋다면 일자리가 많고 그러면 상사가 안 입고 그 더럽게 굴고 치사하고 막 그러면 다른 데로 이직하고 그만두고 할 텐데 경제가 안 좋은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자리가 다시는 구하기 어려울까봐 다른 데로 가기 어려울까봐 그런 마음이 생겨서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지만 눈을 꾹 감고 참는다. 그래서 고용이 잘 나오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주장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이러한 주장으로 저는 2019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언했고 마쳤고요. 그리고 작년 9월 달부터 2024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를 던진 것도 접니다. 왜? 아무리 미국 고용이 좋다고 해도 다른 경제 지표들은 다 부진한데? 라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자, 근데 5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그럼 이게 진짜 미국 고용이 좋은 것일까? 지금 최근 들어서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되게 들쑥날쑥합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1월달, 2월달, 3월달 상승했고 4월달은 살짝 누그러졌고 이제 6월 중순에 발표되는 5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될지 이제 주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어떤 추세를 그리기보다는 약간 들쑥날쑥하고요. 거기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식시장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여기에 또 대선이라는 게 있고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지만 지금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채를 발행하고 있고요. 그 국채 발행이 입찰률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막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바다가 있는데요. 바다 표면은 굉장히 잔잔해요. 평화롭습니다. 근데 바닷속에서는 난리가 난 거야, 그냥 지금. 전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날 이렇게 좋다라고 표현되는 미국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27만 2천 건 때문에 미국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말아라. 금리 인하와 작별의 키스를 하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또 얘기를 하겠죠. 자, JP모건 체이스나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는 미국이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서 11월로 밀어놨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서 9월로 조금 밀어놨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요. 9월 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45%, 금리 동결 가능성 51%예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50%가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다시 50%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14bp 급등해서 4.43%까지 올라왔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2016년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드렸고 2019년이랑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2019년도와 2024년도에 대한 비교에 있어서는 여러분 2019년도 연초에 어땠는지 아세요? 그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3%에 육박을 했네 마네 뭐 그 불안감 때문에 증시가 출렁거렸고 어쨌든 그 덕분에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졌고 그 덕분에 미국이 2019년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43이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3%가 되냐 마냐 육박 한 해 만에 때는 난리를 쳤는데 이미 지금 3%가 뭡니까? 4% 훌쩍 넘어갔어요. 21세기 들어서 가장 지금 높은 미국의 모기지 금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미국은 지금 돈을 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카드로 돈을 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재정 적자를 위해서 국채는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그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라고 미쓰리가 계속 얘기했더니 지금 미국이 계속 국채를 발행하고 그래서 유동성을 푸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물론 국채를 발행하고 그래서 그게 유동성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는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금리는 당장 소비자 물가지표, 뭐 개인 소비 지출, 뭐 이런 인플레이션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소매 판매 경제 지표는요. 인플레이션 지표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소비 국가인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로 인식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은요. 일단 미국 국민들의 소비가 위축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개인이나 기업이나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대출은 적당한 빚은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냥 대출이나 빚을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인생 살면서 남한테 빚 안 지고 경찰서 안 가고 뭐 법원 안 가면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3개 다 해봤으니까 성공은 못한 인생 같네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 여하튼 그랬었었는데 그만큼 미국 국민들은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출, 빚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금리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높은 금리가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고 지금 여기저기 다 입틀막하고 해서 무난하게 굉장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분명히 어딘가는 곪고 있을 거고 그 골마 터지는 포인트가 대한민국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는 거죠. 캐나다도 그렇고 여러분 ECB도 그렇고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왜 금리를 인하했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니 뭐 골디락스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ECB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금리 인하를 합니다. 아니 경제가 좋은데 금리 인하를 왜 해요? 아니 무슨 옛날에 무슨 코미디 그 프로그램 중에 그 부채도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넘어지느냐. 이게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꼭 인하해야 돼. 선택지가 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리 동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지금 글로벌 경제가 좋다면 굳이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나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왜 뉴욕 증시에서 작년 11월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시됐고 2024년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를 꿈꾸게 됐으며 왜 지금 캐나다와 ECB는 금리를 인하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2%입니다. 왜요? 경제가 좋으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날 발표된 미국의 5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27만 2천 명이요. 이거 분명히 이제 조만간 수정될 겁니다.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봤더니 수정해야겠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어 미국 경제 지표는 겉으로는 되게 편안해 보이지만 그 물밑으로는 굉장히 뒤죽박죽 경제 지표가 엉망진창 막 꼬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세를 읽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달에는 4월달 미국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17만 5천 건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또 27만 2천 건이 됐고 대신에 실업률은 4.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는요. 정확하게 추세를 읽을 수가 없고 믿을만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뭘 믿어야 되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해지는 거죠. 경제가 좋은데 금리 인하를 왜 해? 이거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이 한 문장을 머릿속에서 계속 두고 시황을 그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은 당장 뭐 금리나 작별 경고에 하락했다라고 하지만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도 있었고요. 언제까지 주식이 오르기만 합니까? 그리고 이날 고용지표가 부진했다.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얼렁뚱땅 해석하지만 실업률은 상승했고요. 또 다음 주 넘어가면 또다시 금리 인하 기대를 다시 키울 만한 경제 지표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5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집중하겠죠. 5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4월달만큼만 둔화돼도 금리 인하 가능성 다시 커질 겁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 오직 그거에 펌프질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연준은요, 금리 동결,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세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굳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꼭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가 좋으면 금리 동결하면 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는 언제 한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혹은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으면 하는 거예요. 경제가 좋은데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기준만 딱 잡고 시황을 보시면 조금 약간 흔들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6월 9일 날 다음 주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 꼼꼼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 온 다음에 날씨가 굉장히 습해서 저도 집에 좀 제습기 틀어놨는데요. 예, 뽀송뽀송하게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